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ETF죠. 슈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슈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ETF라고 해도 무방한 상품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거의 1위에 해당하고 2024년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바로 슈드입니다. 매수 1위로만 따지면 SOXL, 속슬이라고 보통 하죠. 속슬은 반도체롱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역시 레버리지의 민족이네요. 오늘은 슈드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특히 배당 성장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 ETF로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는 연 배당 3.72%로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슈드를 매수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해서, 그러니까 배당이 성장하는 ETF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노후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실제 슈드는 2012년 이후에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서 2012년에는 0.81달러에서 2023년 2.658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배당 성장률 11.4%를 보였습니다. 만약 이 기세로 계속 배당 성장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차에 주당 0.8달러 배당금이 매년 10% 늘어난다고 하면 30년 차에는 주당 12.69달러를 배당받습니다. 1000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배당금이 12,690달러가 되는군요. 만주 보유하고 있다면 12만 6,900달러로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0.8을 매년 10%씩 증가시켜서 만든 가상의 그래프이고, 붉은색은 실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주당 배당금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파란 그래프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살짝 꺾여서 내려온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백테스트나 트랙 레코드는 결국 과거를 보는 것이고, 과거에 잘 해왔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백테스트나 트랙 레코드만 믿고 투자한다면 슈드를 살 이유가 전혀 없죠. QQQ를 사면 됩니다. 아니 TQQQ를 사면 됩니다. 닷컴 버블 기간이 백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TQQ는 80%가 넘는 MDD만 견디면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배당금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보기 전에 우선 슈드가 추종하는 다우존스 디바이던드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코덱스 ETF에서 제공한 자료고, 어떤 식으로 이 지수가 만들어지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니버스로는 10년 연속 배당을 했고 유동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200만 달러 이상인 종목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필터를 적용해서 잉여 현금 흐름, 자기자본 이익률, 5년간의 배당 성장률, 연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순위를 산출해서 상위 100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골라낸 슈드의 구성 종목은 최근 5년간 배당금 증가율이 많게는 12%, 낮게는 2%인 것을 보여줍니다. 타이거 ETF에서 만들어진 자료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이 지수 방법론을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결국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과거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이 높아지고 배당 성장률과 함께 배당 수익률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펀더멘탈적으로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줘서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회사가 돈을 충분히 벌고 있고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줬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려왔던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하니까 앞으로도 높은 배당을 줄 거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나름대로 잘 작동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슈드가 추종하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 자기자본 이익률,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 등 4가지 핵심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를 바탕으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해 편입된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늘려온 저력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배당금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금리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화가 기업의 이익과 배당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어서 이익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배당금 증가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금리가 상승하면 배당이라는 것 자체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단기 국채만 사도 5%를 받을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슈드는 금융산업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 섹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만약 이들 특정 섹터의 업황이 부진해진다면 ETF 전체의 배당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종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운송, 정제,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통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계 에너지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알트리아는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미국 최대의 담배 회사입니다. 전자담배 등 대체 상품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펩시는 펩시콜라, 게토레이, 레이즈 감자칩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및 스낵을 제조 판매하는 글로벌 식음료 기업입니다. 에브비는 휴미라와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개발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주로 면역학이나 종양약 분야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홈디포는 미국 최대의 주택 개량 및 건축 자재 소매 업체입니다. 일반 소비자 및 전문 건축업자에게 다양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고 다양한 전문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라우터, 스위치 등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산업 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및 인바디드 반도체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버라이즌은 미국 최대의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광대역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위 10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유명하고 친숙한 기업들도 많이 보이지만 낯선 기업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 산업의 기업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좋게 보면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수요와 매출이 있고 꾸준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 강력한 브랜드, 시장 지배력, 이미 확보한 인프라를 통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파괴적 혁신과는 거리가 먼 구닥다리 산업일 수도 있죠. 이런 슈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24년 3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브로드컴이 편출된 것입니다. 이유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브로드컴은 AI 붐을 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만큼 배당금이 상승하지 못하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결국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가산점을 주는 종목 선정 로직에 의해서 브로드컴은 나쁜 점수를 받고 지수에서 편출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덜 오른 종목, 그러니까 아직 시장의 주목은 덜 받아서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배당금은 늘려온 가치주를 사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하지만 예전에 마련해둔 캐시카우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배당금만 겨우 조금씩 올리는 구닥다리 기업만 모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배당주 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당에 집중하는 회사는 돈은 벌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파괴적 혁신을 이룰 수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력,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같은 것을 통해 일정 부분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결국에 하루에 코카콜라를 한 잔 먹는 사람이 5잔을 먹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슈드는 여전히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이해 가능한 사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슈드가 더 큰 매력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상품 공부에 앞서 본인의 성향 파악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도 들어와 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